아침 일라디오. 요즘 대학 졸업식이 한창인데요.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식을 떠올려 보면 그날 희비가 좀 엇갈렸던 기억이 납니다. 졸업 시점에 진학이나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입장이 좀 다르죠. 최근 취업 관련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가운데 6명은 아직 구직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 절반 이상은 무거운 마음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며칠 전에 손흥민 선수가 리그 6경기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올 시즌 리그 5골 가운데서 4골을 벤치에서 시작해서 교체 출전한 2경기에서 득점을 하게 된 건데요. 경기 뒤에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벤치에 앉아있고 싶어하는 선수는 없지만 축구는 벤치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했더군요. 축구 선수에게 벤치는 교체를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과 인내의 공간이 될 테니 졸업은 했지만 아직 취업이나 진학의 바람을 이루지 못한 분들에게도 지금이 잠시 인생 벤치에 머물러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요, 이 시간을 묵묵히 잘 견디고 알차게 보낸다면 머지않아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겠죠. 모든 취업 준비생 여러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나운서 시험 15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2월 2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의 대만산 과일 수입 금지 조치로 대만 농부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수입 금지 이후에 대만의 과일 가격이 폭락해서 생산 농민들이 공경에 처했다고 CCTV가 전했습니다. 대만 과일인 파인애플의 판로가 막혀서 현지 농민들은 풍년을 농사를 짓고도 지금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네. 수천 톤의 파인애플이 팔리지 않고 재고로 그대로 쌓여 있고 생산 농가들은 중국의 수입 금지 이후에 가격이 폭락해서 인건비도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대만 농산물은 수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국내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 다 소화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가격이 그러면 좀 많이 떨어졌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해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때가 설 연휴 춘제 기간인데요. 네. 600g당 가격이 20대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얼마죠 이게 우리나라 돈? 846원? 와, 진짜 싸죠. 그러네요. 파인애플이. 오, 진짜 네. 싸네요. 그러니까 큰 거라도 몇천 원 안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현재는 이게 15대만 달러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635원까지 와. 떨어진 상황인데요. 네. 중국 수입 금지 이전에는 600g당 70에서 80대만 달러였는데 거의 80% 가까이. 그러니까 보통 폭락했어요. 한 3,000원 정도 네, 하던 네. 게 한 6, 700원까지 떨어진 그러니까요. 거네요. 네, 엄청 떨어진 거죠. 그래서 네. 현지 농민들은 대만에 수확하는 파인애플은 대만 내수 시장만으로는 소화할 수가 없는 많은 양이라면서 중국 본토 수출길이 열려야지 제값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또 대만 농민들이 본토 시장이 열리게 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지원책이라면서 본토 수출 재개를 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중국은 부각을 했습니다. 타이둥의 경작 면적이 5,50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1,800헥타르가 파인애플 과수원입니다. 매년 14,000톤의 수출량 가운데 중국 수출 비중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네요. 이 양안 관계 갈등 속에서 중국 당국이 2021년 3월 달부터 검역 과정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파인애플 수출을 중단했고요.
9월 달에는 슈가 애플, 왁스 애플 등 다른 대만 과일들도 수출 금지 품목에 이제 수입 금지하는데 품목을 이제 포함을 시킨 겁니다. 네. 또 작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 대만산 우럭, 뭐 갈치, 정갱이 이렇게 수산물에 추가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고요. 신청 등록 신청 서류 미비 이런 걸 이유로 들어서 대만 식품 기업들을 대거 금수 대상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대만산 식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독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권당, 민진당의 지지 기반이 대만 남부에 있는 지역 농민들이거든요. 이 농민들의 민심을 이반시키려고 이렇게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진먼, 고량주 등 63개 식품기업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해제한 데 이어서 또 지난 13일에 대만산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만의 제1야당인 국민당 그리고 지방정부의 중국 수출 재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걸 들어준 거다라고 부각시킨 것도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맥락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치적으로 좀 여러 이유가 배경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독감, 이게 AI라고 하죠? 이게 네, 맞습니다. 확산하고 있다고요? 사실 이제 작년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카운티 지역에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견되면서 포유류로 질병이 확산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산타바바라 카운티 공중보건부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야생 조류에서 조류 독감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건당국 관계자는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됐고 아직까지 가금류 농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단 농장 울타리 닫고 물 관리, 손 씻기 등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번 달에 미국 의학협회지의 발표에 따르면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포유류 특히 밍크 물개로 쉽게 전파가 된다고 하고요.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조류독감이 유럽과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발생했는데요. 미국 농무부는 작년 이후에 지금까지 47개 주에서 5,800만 마리 이상의 닭이 조류 독감 때문에 죽거나 도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독감 확산은 미국 가금류 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달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달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조류 독감이 확산되니까 달걀 대신 뭔가 좀 먹을 수 있는 달걀 대체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사실 달걀은 거의 매일 먹는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미국, 브라질 등 북미, 남미 대륙을 휩쓸면서 달걀을 대체할 만한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더 에브리 컴퍼니가 이 정밀 발효를 통해서 무동물성 달걀 단백질 성분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몇 달 동안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동물성 달걀 가격이 급등했고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달걀 대체품에 대해서 소비자들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달걀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효모 등 유기체를 변형해서 네. 달걀과 같은 단백질을 만들고요. 이때 뭐 닭이나 달걀은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고요. 닭 없는 달걀.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앤 해서웨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스텔라 여주인공이요? 네, 맞습니다. 레미제라블 여주인공. 네네. 그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 거기서 비서로 나왔던 앤 해서웨이.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분입니다. 네. 너무 유명한 배우죠. 네네. 이 회사는요 정밀 발효를 통해서 이 무동물성 달걀 단백질을 만드는 유일한 기업은 아니긴 한데 일단 시장에 제품을 출시한 유일한 회사라고 합니다. 특히 이 무동물성 달걀 흰자 제품인 에브리 에그 화이트. 굉장히 이름이 직관적이죠. 에브리 에그 화이트. 네. 흰자 뭐 이런. 네, 맞죠. 흰자를 만드는 건데 네. 1년 전에 출시가 됐고 뭐 회사 얘기로는 진짜 달걀 흰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뭐 맛이나 뭐 식감 네, 이런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카롱 만들 때 이 달걀 흰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빵에 많이 들어가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롱을 유명 그 파티시와 협업해서 출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공급망 차원을 넘어서서 소비자들이 또 지속적으로 이런 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생각하고 이렇게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항생제 먹을 필요 없는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이어트 할 때라든지 뭐 네. 이제 뭐 헬스에 좀 빠지신 분들이 많이 먹는 게 닭가슴살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닭가슴살 소비가 크게 증가한다. 뭐 다들 헬스장 열풍이 불었나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중국 소비자들도 식단을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서 육류 중에서도 열량이 가장 낮은 식품 중에 하나가 닭 가슴살. 근데 이거 며칠 계속 드시면 약간 질립니다. 예,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못해요. 저는 좀 해봤는데요. 좀 예. 질리더라고요. 어쨌든 날씬하신데 뭘 그런 거.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국의 닭가슴살 식품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요. 아, 초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편의점을 중심으로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중국의 가공 닭고기 식품 시장 규모가 286억 위안으로 2025년까지 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총 시장 규모가 704억 위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가 전망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에서 즉석 닭가슴살이 출근 시간이 바쁜 직장인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하는 경우에 식사 대용품으로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중국 수출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닭가슴살 제품과 좀 차별성에 중점을 두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세계 최대 식품 기업을 비롯해서 다국적 식품 기업들 제품 가격을 또 인상하고 있다고요. 네. 세계 최대 식품 그룹인 네슬레가 네. 식품 가격 올리기를 결정을 했고요. 뭐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줄줄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섰다고 합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높고 그 전에 이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네슬레 최고 경영자는 작년에 8.2% 인상했는데 올해도 가격을 더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슬레 하면은 네스카페, 커피 이런 거죠. 네, 블루보틀 뭐 이런 커피 그리고 이제 키캣 초콜릿 아시죠? 초콜릿, 네, 예. 그리고 탄산수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커피, 음료, 초콜릿 이런 것들을 생산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이스크림, 뭐 이유식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 반려동물 사료 네. 굉장히 많은 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글로벌 매출이 944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131조 원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 큰 기업이네요. 네. 이 회사 CEO는 우유, 곡물, 에너지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비용 문제로 발생을 했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특정 상품으로만 제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먹는 그런 식품들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예, 뿐만 아니라 뭐 유니레버, 코카콜라, 하이네켄 이런 다국적 기업들도 가격 인상 예고했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도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는 좀 높은 상태이고 네. 또 뭐 곡물, 유제품 이렇게 다양한 원자재 비용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물류비도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고려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 상품 가격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니레버의 CEO는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식품 가격이 2023년 크게 더 오를 거다라고 말했고요. 작년에는 가격 인상 때문에 판매량이 2.1% 정도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 회사인 하이네켄도 가파른 에너지 비용 상승 때문에 올해 유럽에서 맥주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이스크림 얘기 나와서 말인데 아이스크림 이제 저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엄청 좋아합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 딱딱한 하드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러죠. 네. 요즘에 그 포장지를 까보면 말랐어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작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가격은 오르고 크기는 좀 작아지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떠먹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세일할 때만 삽니다. 예, 하여튼 절대 뭐 정가에 못 사겠습니다. 예, 아까 진짜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뭐 장 보다 보면 가격 네. 부담 때문에 저 같은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제품, 그렇죠. 뭐 맛은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네. 그런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료품의 경우에 품질보다 가성비를 더 우선시하는 트레이딩 다운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너무 하는데요. 부담되니까 경제적으로. 네,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PB 상품 좀 더 싼 제품의 구매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도 가격 협상 통해서 또는 자체 상품 개발 통해서 좀 더 싼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인 테스코도 크래프트 하인즈와 가격 협상을 통해서 뭐 케찹 그리고 콩 등 일부 제품의 공급을 아예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정당하지 않다라면서 이제 회사 측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최대 유통업체인 까르푸 우리나라에 진출했다가 지금은 이제 철수한 회사인데 네. 이 까르푸도 PB 상품 확대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급업체와 협상을 통해서 가격 인상을 가능한 제한하고 고객들의 구매력을 보호하는 것이 회사 임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3년간 그 자사상표 점유율, 그러니까 PB 제품을 40%까지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장 보기 무서운 지금 시대가 돼버렸는데 맞습니다. 하루빨리 좀 물가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해외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군요. 네, 이 법무부가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요구서를 제거했는데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재명 대표는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무기명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후 27일에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다라면서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한 428억 그분 같은 돈 이야기가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중요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한다면 공당이길 포기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편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어제도 이 생방송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 행위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이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를 건폭이라고 줄여부리면서 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 크레인 기사가 건설사의 원래비를 요구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과 이 5개 권역별 감시 체계와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고요. 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경 건폭 수사단을 출범시킨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 관련 자격을 지닌 비노조원이 이 노조의 회계감사원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네요.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이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서 퇴장을 했고요. 야당이 남아서 이 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당력을 집중해왔던 이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라면서 이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해온 농성을 정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법을 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노란봉투법 통과에 앞서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헌법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이 확산된다라고 밝힌 상태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했다고요? 네, 이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이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이라며 이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이 원고의 손을 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그의 커플과 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긴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만, 이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이 생활 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혼과 동성 결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봤고요. 따라서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 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원은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라면서 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군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어제 강제 수사에 나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 3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관급 A씨의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수처가 사건을 자체 인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A씨는 지난해 이 강원도 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이 중견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 측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는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수뢰, 직권남용 등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데요. 네. 경찰 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의 고위 간부가 그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4분기 가계 빚이 좀 줄었나요? 네.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 신용이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보다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7조 원으로 3분기보다 4조 1천억 원, 0.2% 정도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 가계신용 잔액이 앞분기보다 감소한 것은 39분기만입니다. 이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그러니까 카드 대금은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3조 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 반면 카드 대금을 뺀 순수 가계대출을 보면 7조 5천억 원이 줄어서 전분기 대비 감소폭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주택 경기 악화 그리고 고금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튀르키예에서 강력한 규모의 여진이 또다시 발생했군요. 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4만 8천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진이 발생한 지 2주일 만에 현지 시간으로 20일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발생해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이날 오후 8시 4분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지에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최초 피해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인 하타이주 안타키아로부터 서남 서쪽 16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8명이 숨지고 680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 지진으로 100여 명에서 1000명 정도 숨졌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간으로 20일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의장성명 채택 등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에 따른 대응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의장성명을 제안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만 해도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을 발의해서 채택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예상대로 성과 없이 회의가 끝났고요. 한미를 비롯한 11개국이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장외 성명을 냈습니다. 네. 전기를 다루는 근로자들의 피부암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네, 전봇대에 올라 온종일 햇볕을 쬐며 일해온 전기 노동자에게 이 피부암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전기 노동자는 있었지만 이 피부암은 처음 인정이 됐는데요. 이번에 인정받은 박모 씨뿐 아니라 비슷한 진단을 받은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관심사는 오랜 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다른 직종의 노동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인데요. 하지만 자외선 노출 정도를 따져볼 수 있는 특수 건강검진 대상에 이 전기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는 빠져 있어서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이 특수 건강검진 의무화와 이 산업안전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도중에 인종차별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국제축구계의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토트넘 구단은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홈경기가 끝난 뒤 이 손흥민 선수가 온라인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이날 웨스트햄을 상대로 리그 6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이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일부 축구 팬들이 온라인에서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인종차별 공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한심한 사람도 있지만 이 국제축구계는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단호한데요. 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인종차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면서 우리의 경기에는 차별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토트넘 구단도 손흥민과 함께 서 있다라면서 이 소셜미디어 회사와 당국이 조처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상대인 AC 밀란 팀도 인종차별의 레드카드를 보여주자라면서 우리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40대, 50대 분들에게는 추억이 가득한 만화입니다. 은하철도 999. 이 은하철도 999의 작가가 별세했다고요? 네, 1980년대 우리나라에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던 은하철도 999의 작가 이 마스모토 레이지 씨가 도쿄의 한 병원에서 85살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은하철도 999는 기계인간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주인공 철이가 신비의 여인 메텔과 함께 안드로메다의 별을 찾아가는 이 기나긴 여정을 다룬 1세대 공상과학 애니메이션인데요. 일본만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SF 애니메이션입니다. 작가 마스모토 레이지는 은하철도 999의 대성공 이후에도 하록선장이나 우주전함 야마토, 또 천년여왕 등 우주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SF 작가가 됐습니다. 다만 1984년 국내에 방영됐던 우주전함 야마토는 이 태평양 전쟁 당시 군국주의 일본의 야망을 그렸다는 이유로 반발 여론이 일기도 했고요. 또 1983년 방영됐던 천년여왕 역시 일본 신화에 근거해서 외색이 짙다라는 비판에 조기 종용된 바도 있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근 전국 몇 군데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설치 추진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코너죠. 지구를 지켜라. 오늘은 이 케이블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남종현 기자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이미 있는데 또 다른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 청취자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는 3월에 환경 영향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 기관들이 사실상 반대를 표하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요? 예, 한국환경연구원 등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검토해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5기관 모두 이 사업의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환경연구원은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 보존돼야 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설악산 케이블카 저도 타봤는데 이미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말고 다른 데 설치한다는 건데 일단은 지금 위치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기존의 케이블카는 이제 건금성 케이블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그 외설악 설악동 지구에서 해발 700m 건금성 근처까지 가는 케이블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타는데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케이블카는 설악산 오색약수에서 설악산 준흥성까지 그 대청봉 바로 옆에 끝청봉 해발 한 1480m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까지 한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발 1480m까지 올라가는 새로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건데 옛날부터 이 케이블카를 두고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추진한 지는 꽤 됐죠? 예,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추진이 됐었는데 1982년부터 이게 건설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 양양군 차원에서 건금성 그러니까 외설악 쪽에는 케이블카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하면서 이제 제2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해서 논의가 시작됐었는데요. 최근에는 한 2015년,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그런데 문화재위원회 심의나 그리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가지고 번번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국립공원이 그 가장 보전순위 1순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설악산에는 또 산양까지 삽니다. 산양은 또 천연기념물이고요. 그래서 쉽지가 않았었던 거죠.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언제부터 케이블카 추진이 급물살을 탔나요? 예,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요. 사실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1980년 내장산을 마지막으로 설치가 안 됐어요. 사실상 설치를 못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국립공원 규제 완화를 한다 그러면서 육상이 한 곳, 해상이 한 곳 이렇게 케이블카 두 곳을 시범 사업으로 설치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상에는 한려해상 통영 케이블카가 이미 이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설악산 같은 경우는 계속 올렸는데 계속 떨어졌다가 박근혜 정부 때 결국 그 시범 사업 선정지로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오색약수에서 대청봉까지는 못 올라가고 준흥선 쪽으로 좀 가가지고 좀 환경한 훼손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예, 그렇게 이제 공원 계획을 변경을 해줬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에는 천연기념물 산양이 살거든요. 네. 그래서 2016년 문화재위원회가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인 산양 서식지와 천연보호구역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사업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이게 그 사업이 승인이 되는데요.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시행 시에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 2020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계획을 승인한 건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시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다시 사업의 물꼬가 다시 텄는데요. 그래서 양양군이 다시 한번 지난해 12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했고 전문기관들 환경연구원 같은 전문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부정적 의견을 표시한 겁니다. 이 전문기관 의견을 토대로 환경부 장관이 이제 동의나 부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절차만 남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검토기관의 의견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총 5곳의 기관이 검토 의견을 냈는데요. 한국환경연구원은 검토 의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우선적으로 유지 보존돼야 하는 공간인데 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거는 훼손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고요. 네. 또 이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자 백두대간 핵심 구역, 생태자연도 별도 관리 지역, 그리고
국토의 1.65%밖에 되지 않는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입니다. 네. 그래서 대다수의 그 기관들이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또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별히 그 사냥의 서식지 교란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사냥의 생태를 교란할 거라고 전문기관들이 입을 모았는데요. 왜냐하면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하고 또 케이블카를 만들려면 지주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사냥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냥의 서식지의 적합도가 높은 공간에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에 사냥 서식이 힘들고 번식에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공사시 소음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았는데요. 이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변화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항구 정류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사냥 서식지의 핵심 구역이다. 그래서 이곳을 이동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케이블카 설치가 적절치 않다라고 사실상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 설악산에서 케이블카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설악산 말고도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케이블카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설악산 말고도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이렇게 세 곳의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속리산하고 무등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마쳤거나 아니면 논의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오색 케이블카가 허가되면 관련 논의와 작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오색 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지역은 국내에서 국립공원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만약에 허가를 해준다. 그러면은 사실 다른 곳에 불허를 내릴 어떤 명분은 사실상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케이블카 설치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현재 어디입니까? 예, 그 전남 구례군인데요. 지리산 국립공원에 천은사에서 성삼대 근처까지 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몇 번 제출을 했는데 환경훼손 우려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례군은 올해 내에 이번에 그러면 노선을 재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재조정안을 토대로 국립공원위원회에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역시 같은 지리산권역인 경남 산청군, 함양군도 케이블카 설치를 노리고 있는데요. 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케이블카 추진을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를 떼고 있고요. 역시 서울 북한산을 인접하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 같은 경우도 도봉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하면서 최근에 관련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소백산을 끼고 있는 경북 영주시도 올해 안에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케이블카 기본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속리산 케이블카 그리고 무등산 케이블카도 만약에 이제 오색 케이블카가 허가되면 곧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최종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예, 그 법정 기한이 3월 3일인데요. 그때까지 환경부가 동의나 부동의 혹은 반려 같은 최종적인 의견을 달아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워낙 생태가 뛰어난 곳이라서 이곳에 케이블카가 뚫리면 다른 국립공원은 다 뚫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일단 그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들은 케이블카 설치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환경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네, 지구를 지켜라 오늘은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남종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도 좀 보내주셨는데요. 1478번님. 졸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고맙습니다. 벤치에서 기다리며 더 큰 힘을 축적합시다. 15번의 기적을 이루신 강승화 아나운서님 존경합니다. 예, 제가 이제 KBS 3번 만에 붙었고요. MBC 4번 떨어졌고 SBS 2번 떨어졌고요. 이거 10번이고 케이블 채널 여러 번 떨어지면서 도합 15번.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끝까지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일이 언젠가는 생기더군요.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노래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철도 999 다들 옛날에 좋아하셨죠? 김국한 씨가 이거 주제가 부르셨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고요. 여러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시고 은하수